네, 토요일 김선생입니다. 시간이 벌써 3시 43분 지나고 있어요. 일단 뭐 주말이니까요. 굳이 파도 차트를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수급 체크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역시 외국인들 36만 주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이제 보유 지분율은 27.4%까지 증가했어요. 특히 어제 CLSA 증권 15만 주. 정말 오랜만에 또 이제 순 매수를 또 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공매도 부분은 뭐 사실 비율이 높지 않아요. 4.42%. 어제 전체 거래량이 아마 제 기억으로 한 70만 주 조금 넘게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42,240주가 공매도로 거래가 됐더라. 요렇게 정리해드렸고, 대차 잔고는 어제 상환 수량 대비 체결 수량이 더 높았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9,715주가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역시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이어갈 것이냐, 그리고 대차 잔고는 감소할 것이냐, 플러스할 것이냐, 공매도의 이제 거래 비율은 어느 정도 또 나올 것이냐,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갈 겁니다.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 요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채널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영상 댓글에 항상 고정된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에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이런 내용들, 자료들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안 하신 분들은 채널에 꼭 입장을 해 보세요. 정말 핵심 정보만, 제가 이것도 일일이 다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꼭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도 차익 실현이 좀 지속이 되면서 약간 차별성이 나타났거든요. 보시면은 자, AI 반도체 업종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인텔, 그리고 또 샌디스크까지 포함해서 하락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반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아마존, 메타,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 뭐 혼조세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그쵸? 그래서 기술주들은 오히려 좋은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분산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이제 IT 쪽,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쪽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제 하락한 업종은 반도체, 산업재, 소재, 에너지 쪽 이쪽으로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좀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유가는 70달러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드디어 육자로 바뀌는 모습이었고, 국채 금리 역시도 하락세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AI 랠리의 이 중심이었던 반도체 차익 실현이 이어지기는 했는데, 빅테크 플랫폼, 헬스케어 업종 이런 쪽이 이제 이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좀 지탱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는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국제 유가의 급락과 이 국채 금리 이제 하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영향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고, 이 마이크론과 AI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위축, 엔비디아, 브로드컴 동반 약세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섹터에 또 일정 영향을 어느 정도 또 주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월요일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애플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동안에 이제 마이크론이 애플에게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칩을 5달러에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7달러 정도 받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애플이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5달러에 받아가지고 제품의 가격을 뭐 200달러씩 받고 그동안에 팔았던 거죠. 그럼 도대체 애플의 마진율은 뭐 얼마입니까 도대체? 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50달러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받아서 마진율을 많이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또 소비자의 가격을 떠넘기는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이없어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 결국은 이게 결국에 이제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가 돼버리면 이게 이제 나중에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뭐 중국산 이 메모리, 이 CXMT라고 하는 이 기업에게 이제 메모리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 쪽으로 뭐 로비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더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공급망 다변화, 이런 것들은 또 위협의 요소가 또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파두에게는 사실상 이게 위협의 대상이 될까요? 전혀 아니죠. 파두가 지금 뭐 낸드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디램을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죠? 팹리스 기업이고 설계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SSD 컨트롤러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타격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이 SSD 원가 비중에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낸드, 그 다음이 이제 컨트롤러라는 거죠. 낸드가 한 70을 가져간다면 컨트롤러에서는 한 10에서 12%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도가 크게 뭐 위협을 받고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또 중요한 일정들을 또 체크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 이제 목요일 이 고용에 대한 지표, 목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실업률, 그리고 이때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이 발표가 되거든요. 목요일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까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미국장은 휴장입니다. 미국장이 휴장이고, 이제 우리나라 7월 1일 이 수출입 실적 발표, 특히나 이제 반도체 수출 결과가 이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외환 보유액,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 2분기, 이 부분에 대해서 떻게 이제 또 발표가 될 것이냐, 이게 또 반도체 쪽 투심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사실 핵심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해놨는데, 7월 2일 미국의 고용 지표,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6월에 한국의 수출, 특히나 반도체는 어느 정도 이제 나왔을 것인지 체크를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너무 작으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직접 스튜디오에서
보면서 이건 따로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 뭐 역대 최고 수준의 뭐 HBM 캐펙스 투자, 하이퍼스케일러의 뭐 투자가 뭐 압도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 사실 오늘도 뭐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제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오전에 확인한 결과로는 일단 원유 선물 가격은 이렇게 69.23달러, 이렇게 이제 70달러를 붕괴시키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뭐 채권 금리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야간 선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150 야간 선물은 약 한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다가오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뭔가 큰 거를 발표한다고 하죠. 바로 이 대한민국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국가 전략 핵심 정리, 제가 또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봤는데, 지금 뭐 광주 전남 지역, 그리고 강원 충청 지역, 그리고 넘어가서 이 영남 쪽 지역. 그래서 영남 쪽 지역은 이 피지컬 AI 종합 벨트를 뭐 구축한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로는 뭐 AI 로봇, 우주 항공,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강원도 충청은 이제 기가와트급의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그 전력 인프라 당연히 이제 구축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광주 전남 지역 쪽에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직접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를 보완하는 이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참고를 또 해야 됩니다. 반도체의 이 생산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되려면 약 1000조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충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전력이 없으면 뭐 AI고 뭐 생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력 확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재 확보 역시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토지 보상, 인허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것은 AI 인프라에 대한 수혜,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그리고 뭐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장비나 소재 쪽, 그리고 피지컬, AI, 뭐 로봇 방산, 우주 항공,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화면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시게 되면은 세로로 전환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리게 되면은 그냥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화면 이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편안하긴 합니다만, 반대로 이미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작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점이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최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잡아드리려고 저도 이렇게 영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사실상 정말 이게 핵심 이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월요일에 발표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김용범 정책실장인가요? 네, 뭐 숫자 자체가 굉장히 낯설 것이다, 뭐 이런 언급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또 파도가 직간접적인 수급의 어떤 수혜를 또 받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그 7월 1일 이 코스닥 30주년 그 행사 참석하는 거 신청해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 코스닥 30주년 지금 행사 이거 성황리에 진행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뭐 코스닥 지수가 난리 났잖아요. 그쵸?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진짜 뭐 날계란을 가지고 가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는 것 같던데, 참 그렇네요. 뭐 속상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 AI 랠리에서 이제는 뭐 AI면 모두 오른다, 이거는 이제 생각에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단계, 이제 그렇게
가게 될 거다. 그래서 파도도 사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검증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벨의 경우에는 이미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파도는 사실 이제 검증 시작의 단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확보된 이 수주 물량만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저는 검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이제 실적과 매출 이걸로 이제 증명이 돼야겠죠. 그래서 검증이 되면서 이제 재무 구조 개선 반드시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또 사법 리스크 뭐 존재하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이 공판에서도 사실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앞으로 주가로 증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승자와 패자 중에 파도는 승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현재 시간 기준 제일 마지막에 올려놓은 이제 자료가 이 자료인데, 지금 메모리 가격이 지금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고객은 메모리를 덜 쓰는 방향으로 앞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 이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구조적인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계속 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은 고객이 사용량을 줄인다. 비싸면 덜 쓰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그래서 이 KV 캐시 대표적인 거는 이제 구글의 어떤 뭐 터보 퀀트라고 하는 이 압축 기술, 이거 한번 떴을 때 한번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한번 주가 크게 조정 나왔었죠. 이게 결국은 공급 부족이 또 영원한 건 아니다. 영원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언젠가는 이 증설이 완료되고 언젠가는 이 공급의 과잉 시점도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가격 때문에 고객은 공급망을 이제 다변화하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CXMT 쪽 메모리를 들여올 수 있도록 지금 로비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체 공급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도에겐 저는 전혀 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어차피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차피 설계 기업이기도 하고 어차피 컨트롤러니까 이거는 SSD의 필수잖아요. 두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뭐 SSD의 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전혀 뭐 위협적인 뭐 그런 상황은 사실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텔레그램 채널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좋은 내용들 있으면은 내일쯤에 또 한번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